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어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대해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열망이 확인됐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휴일에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검찰 개혁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대 허위 인턴증명서를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장관 딸이 집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휩쓸고 있는 인천 강화도는 예방 차원에서 모든 돼지들을 땅에 묻고 있습니다. 충남에서의 첫 의심 신고는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5살 난 의붓 아들을 무참히 때려 숨지게 한 인면수심의 20대 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에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어제 열렸던 촛불 집회 후폭풍이 거셉니다. 과연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의혹 국면을 전환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살펴보면 참가 인원수를 강조하며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열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유승진 기자가 전합니다.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 집회. 조국 수호, 검찰개혁 피켓을 든 시민들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청와대는 시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이라며 집회와 관련한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집회 구호였던 검찰개혁이 국민 여론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가 참여했다며 참가 인원수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7일 메시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도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한 불만이 검찰개혁 요구로 표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과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의 오만한 행태를 촛불로 경고한 것입니다. 당 지도부는 당내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내일 구체적인 활동 계획도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마음속 촛불까지 합치면 2천만일 수 있다며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앞당겨지고 있음을 직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집회를 계기로 여권은 조국 의혹 국면을 검찰개혁 국면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벼르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서초동 촛불 집회에 실제로 참가한 인원은 몇 명인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참가 인원수 논란은 잠시 후에 다시 짚어볼 텐데요. 자유한국당은 지역 축제 참가자까지 섞어서 숫자를 부풀렸다며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 맞서고 있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대규모 집회로 맞서자며 국민 여론은 조국 파면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은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집회 참가 인원을 부풀려 민심을 왜곡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초구 서리풀 축제에 끼어들어 자기들 참여군 중인 양 거짓 선전하고 공수처 설치를 검찰개혁이라고 허위 선전한다는 겁니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이 참여하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다음 달 3일 집회를 언급하며 우리는 광화문 100만 집회를 추진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도 위선, 허위, 뻥튀기 병이 도졌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당은 조국 장관에 반대하면 반개혁, 반인권으로 몰아간다며 국민의 명령은 조국 파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적격 장관 한 명 때문에 아까운 국가적 영향을 이렇게까지 소진시켜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 3일에는 보수진영 집회와 별도로 한국당 차원의 대규모 집회도 계획 중입니다. 권력형 비리의 게이트 우리가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나중에 다 따질 겁니다. 법정에 세울 겁니다. 검찰총장이 아닌 일반 검사한테 수사를 지휘한 탄핵 사유인 겁니다. 여러분 탄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미래당도 범죄 피의자 조국을 사수하는 게 왜 검찰개혁의 상징이 돼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하는 것을 두고 여론은 어떤 방향일까요? 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나치지 않다는 여론이 절반에 가까웠는데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서도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국민 여론이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는 것을 이미 밝혀주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검찰을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 11시간에 걸친 자택 압수수색이 과도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수사 방식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가 지나치지 않다는 의견이 절반에 육박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49%가 조 장관의 가족 수사가 지나치지 않다고 답했고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1%로 나타난 겁니다. 일반적인 국민들 상식에는 상당히 배치되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 그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울러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선 응답자의 64%가 허용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왜 수사를 하는 건지, 무슨 사실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지, 그리고 사실관계 같은 게 좀 확실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검찰 수사를 둘러싼 여론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입장이 나올 때마다 검찰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내놨는데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초동 촛불 집회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이 일요일인데도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는 별개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청와대와 여권이 검찰 창합 촛불 집회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의미를 부여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어 검찰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런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거를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어떤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 아니냐. 검찰 청합 촛불 집회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검찰 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 수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 곧바로 반박 입장을 내왔습니다.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해 절제된 수사를 요구하자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압수수색 과정을 문제 삼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성만 2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곧바로 조 장관 측은 변호사를 포함해 6명이었고 검찰 측 6명에는 여성 검사와 수사관이 포함돼 이 총리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인턴은 집에서 했다. 서울대 인턴을 실제로 했냐는 의혹에 대해서 조 법무장관 딸은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센터에서 왜 아무도 자신을 본 적이 없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동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증명서 석 장이 모두 위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장관 딸과 함께 증명서를 받은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조 장관의 친구인 박모 변호사의 아들은 국제학술회의에 단 한 번 참석했을 뿐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또 인권법센터에서 조 씨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의 딸은 검찰이 이런 진술을 제시하면 집에서 인턴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으로 자료조사 등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조 씨의 서울대 인턴 활동 기간이 미국 대학 진학에 활용되는 미국 대학 과목 선이수제 AP 시험 기간과 겹친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조 씨는 동양대 총장상의 근거가 된 영어 캠프에서도 본 사람이 없다는 질문엔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어머니 연구실에서 이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이번 주 조사하기 위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정경심 교수가 곧 소환될 거라는 게 확실해지면서 검찰과 여권이 극과 극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부의 조영민 기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열린 집회 이름이 보니까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였는데요. 이 정 교수 출석을 앞둔 시점에 검찰개혁이라는 이슈를 들고 나온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검찰 개혁을 내세웠지만 이 집회 과정에서는 이 조국 장관 일가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네. 이 검찰 개혁이라는 구호 뒤에 조국 수호라는 구호가 뒤따라 붙었던 건데요. 이 조 장관은 무죄인데 검찰 수사가 과하다. 이 정치 검찰의 행태다. 바로 개혁의 대상이다. 이런 부분들이 집회 참가자들의 취지였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이례적이었어.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네. 쉬는 날인데도 검찰총장이 총장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본다는 것 같거든요. 입장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일단 입장문 자체만 보고 놓으면은 윤 총장이 입장문에서 검찰 개혁만 언급했을 뿐 조 장관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의중이 좀 담겨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그 입장을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검찰 개혁 충실히 받들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혔다. 이런 말들이 좀 붙어 있거든요. 네. 조 장관 수사는 수사대로 간다. 또 검찰 개혁은 개혁대로 간다. 이런 의중이 좀 담겨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이 나와서 네. 이 부분은 좀 검찰 관계자한테 다시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총장 입장문 자체는 검찰 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맞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 조 장관 수사 문제와는 별개로 정치권 논의에 따라 검찰 개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 이런 취지다 설명했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예고를 했어 이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어제 집회는 참가자 인원이 실제로 몇 명이냐 이걸 두고 숫자 싸움도 붙었죠. 네, 이 숫자 싸움 정확하게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그 목소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저 뒤에 계신 분들까지 100만이 가까운 촛불 시민이 다시 모였습니다, 여러분! 조국 지지 시대는 5만 정도에 불과하다. 네, 같은 집회인데 숫자 차이가 커도 너무 크네요. 앞서 보신 네. 두 의원의 말만 비교하면 한 20배 차이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 주최 측도 그렇고 민주당이 논평을 통해서 20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 양쪽의 입장만 비교하면 한 4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결국 이번 사안을 놓고 결국에는 양쪽 모두 여론의 무게추가 자신들 쪽으로 기울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좀 들어있다 보니까 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입장이 워낙에 첨예해서 저희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대 200만까지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 200만이라는 게 엄청난 숫자지 않습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좀 종잡을 수 없는 숫자긴 합니다. 그래픽을 좀 준비했는데요. 네. 광주광역시 인구가 한 145만 명 정도 됩니다. 강원도 전체 인구는 154만 명 정도니까 양쪽 다 이 주최 측이다 민주당이 말한 200만 명에는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일상에서 가까운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가늠하기 쉽게 영상을 좀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네. 영상을 먼저 좀 보시죠. 이 보시는 영상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 가장 참가자가 많았던 12월 6차 집회 당시 영상입니다. 맞습니다. 이때 광화문부터 이제 숭례문까지 거의 인원들이 꽉 들어찼는데 네. 이때 주최 측 추산 인원이 170만이었습니다. 역시 200만 명에는 미치지 못하는 숫자였습니다. 저 때도 참 사람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공식적인 수치가 있으면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저희가 뉴스를 하면 경찰 추산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언제부턴가 경찰은 이런 경찰 추산치를 좀 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원래 보시는 것처럼 집회 현장의 이 면적을 기준으로 3.3제곱미터당 이 앉았을 경우 대여섯 명, 네. 또 서 있을 경우에는 8명에서 9명 정도의 인원이 있다라고 계산을 해서 전체 면적에 대비해서 인원 추산치를 내놨었는데요. 네. 어제 집회 그림을 좀 보시면요. 어제 집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서초역을 중심으로 북쪽 방향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남쪽은 서초구청에서 준비한 축제가 한창이었거든요. 네. 이 어제 촛불 집회가 진행된 이 집회 면적을 경찰 계산 방식으로 추산해 보면 5만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약
15만 명 정도가 집회에 참석했다. 이렇게 단순 수치가 좀 나올 수 있는데요. 네. 다만 주최 측 같은 경우는 이제 왔다 가는 모든 사람들을 좀 이제 추산을 하는 거고요. 경찰 같은 경우는 순간 최대치를 좀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오해를 피할 수 있는 이 집회 참가자 수치를 경찰이 밝히지 않는 거고요. 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앞서 리포트에 나왔지만 이제 야당 쪽에서 자유한국당 쪽에도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들 때문에 당분간 이런 숫자 전쟁 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식으로 숫자를 집계하는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좀 궁금증이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진실 공방이 사흘째입니다. 하 의원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당시 검찰 수사 자료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자 준용 씨가 반박에 나선 건데요. 위선자다, 누명이다. 두 사람의 진실 공방, 이민창 기자가 전합니다. 이 특혜 왕자가 받은 특혜가 거의 종합 선물 세트인데요. 문재인 아들을 뽑기 위한 맞춤형 특혜다. 하태경 의원은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2년 전 대선판을 달궜던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 대법원이 지난 26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검찰 수사자료 공개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진실 공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하 의원의 글에 문 씨가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소리친다고 반박한 겁니다. 문 씨는 정보 공개 거부를 검찰에 요구한 적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하 의원은 과거 검찰의 결정 통지서를 공개하며 문 씨가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아 공개를 위한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문준용 씨가 이 수사자료 공개를 막은 겁니다, 본인이. 정말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게 조국의 위성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문 씨는 하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SNS에 글을 올려 변호사가 개인정보 비공개를 요청했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지만 자신은 수사자료 공개에 찬성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 의원이 조만간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서가 담긴 특혜 채용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하기로 해 양측의 진실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자,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동훈 기자, 오늘의 주제는 조국과 새 남자인데요. 첫 번째 남자는 누군가요? 네, 바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입니다. 이 이사장은 최근 조 장관의 허위 무사를 자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렇죠. 텐데요. 검찰의 압수수색 전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연구실 컴퓨터를 미리 가지고 간 것을 두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럼 검찰이 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지고 가서 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뭘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복제를 해줘야 되는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에요.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 내가 정경심 교수의 처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어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총칼은 안 들었으나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약간 무리수를 둔 게 쿠데타의 사전적 정의가 무력을 동원해서 정권을 찬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은 검찰이 조 장관 가족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유 이사장은 정치적인 의미로 쿠데타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요. 네. 무력을 사용한 쿠데타와 엄연히 다른 만큼 부적절한 비유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유 이사장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를 강조해왔던 분인데 쿠데타라는 단어를 사용한 걸 보면은 대통령은 왕이고 검찰총장은 신하다. 근데 어떻게 신하가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런 무의식도 반영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예.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남자는 누군가요? 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네. 지금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칼끝이 조 장관을 겨누는 상황이라 두 사람의 관계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윤 총장은 자신의 인사청문회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꼭 무슨 더불어민주당과 일치하거나 문재인 대통령과 일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한때는 석공열차라고 불리면서 돈독한 사이를 꽤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조 장관 6년 전에는 성렬이 형 힘내 이런 응원까지 했습니다. 네.
윤 총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를 맡았다가 검찰 지휘부와 갈등을 겪었었는데요. 지휘부에서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에 대해 수사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리려 하자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열 형, 저와 동기이죠. 정직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라도 무효.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사표 내면 안 됩니다라고 응원했습니다. 네, 조 장관의 지금 심정은 6년 전 이 과거 입장과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남자는 누군가요? 네, 진중권 동의항대 교수입니다. 두 사람은 서울대 파리학번 동기인데요. 진 교수는 친구 조 장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친구시죠? 어떤 분입니까? 조 교수. 짜증나는 놈이죠. 얼굴이 잘생겼죠. 거기다가 뭐 키도 커요. 공부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말이야. 성질이라도 나빠야지. 너무 착해요. 네. 당시에도 화제가 될 정도로 굉장한 극찬이었는데요. 이랬던 진 교수가 최근에 좀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의당이 조 장관 임명에 반대를 안 하니까 당원이었다가 정의당에 탈당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었잖아요. 네, 정의당에서 만류하니까 결국 철회하긴 했는데요. 이틀 전에 진 교수는 한 특강에서 조국 사태는 공정성과 정의의 문제라면서 진영 논리로 조 장관 사태를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 장관에 대해서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만 검찰 개혁에는 최적격자라며 앞뒤가 안 맞는 평가도 했습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만 검찰은 개혁할 수 있다. 네. 진 교수의 진짜 마음이 뭘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진 교수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국이와 나는 친구다. 그렇다고 정의를 외면할 수도 없다. 그러면 나는 어떡하냐? 어떡하란 말이냐? 네. 예. 새 남자 얘기를 보니까 떠오른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단어를 정확히 쓸 수는 없고 좋은 자, 나쁜 자, 이상한 자. 네. 예. 조 장관에게 유시민은 좋은 자, 윤석열은 나쁜 자, 진중권은 이상한 자가 되겠네요. 네. 오늘의 한마디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돼지열병이 5건이나 발생한 인천 강화도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3만 8천 마리의 돼지들을 땅에 묻고 있습니다. 이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고 돼지의 비명이 가득했던 현장에 김지환 기자가 들어갔습니다. 강화도 초입에 들어서자 방역 안내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방제기는 쉴 새 없이 소독약을 뿌립니다. 돼지 농장에는 생석회 가루와 가스 등 살처분에 필요한 장비가 속속 도착합니다. 정부가 예방을 위해 강화도에 있는 돼지 3만 8천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한 겁니다. 이 땅에다가 음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량으로 계속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올해 700여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할 예정인 한 농가. 자식같이 키운 돼지를 하루아침에 땅에 묻게 되자 농장주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먹어봤자 살만 없어지잖아요. 캠프만 좀 먹이고 저 돼지들이 왜 밥줄 안 오나 기다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혼자 울었어요. 돼지열병 발병 소식에 대표 관광지인 덕진진에는 주말 관광객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평소 주말이었다면 이곳 주차장은 관광객들이 타고 온 차량과 관광버스로 가득 찼을 텐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이후 주차장이 텅 비었습니다. 이맘때면 손님들로 북적이는 젓갈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오늘 일요일 날 같은데 오늘 꽉 찼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실 오늘 없어요. 9, 10, 11월 그때까지가 여기 시즌인데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돼지를 가장 많이 키우는 충남 홍성에서 첫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음성으로 판정났습니다. 한 곱이 넘겼지만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네, 참 마음 아픈 뉴스였습니다. 5살 배기 너무나 어린아이가 이틀 동안 손발이 묶인 채 의붓아버지에게 강목으로 두들겨 맞아서 꽃다운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 의붓아버지 오늘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아동학대 혐의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에 파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차량에서 나옵니다. 5살 아이를 20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26살 의붓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왜 살해하신 거예요? 왜 믿고 있었어요? 법원은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7년 2명의 의붓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의붓아들에게 치료가 필요한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서 학대범 행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의붓아들 학대가 계속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숨진 의붓아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복부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부인과 나머지 의붓아들 2명을 보호 전문기관에 인계하고 추가 학대 피해가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번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 소식입니다. 유력 용의자로 이춘재가 지목됐지만 정작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버티고 있고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수사본부 인근 교도소로 이감해 압박 수사를 하려고 했던 계획도 관련 규정 때문에 틀어졌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경찰은 최근 7차 사건 목격자인 버스 안내양 엄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 엄 씨는 버스기사와 함께 용의자를 목격한 뒤 경찰의 몽타주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콧중백이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좀 나와 있고 방이 머리 마냥 짧게 깎고 그렇게 하고 눈구녕이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찌부러졌어 눈이. 법 최면 조사를 받은 엄 씨는 이춘재의 사진을 보고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최면 조사에서 나온 진술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 이춘재의 이름과 사진 등이 언론에 공개된 뒤 조사가 이뤄지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이를 유의미한 단서로 볼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9차 사건 당시 양복 차림의 20대 남성을 목격한 전모 씨와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4차 사건 때 목격자가 있었다는 당시 언론 기사를 토대로 이 목격자의 신원도 파악 중입니다. 이춘재에 대한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7차례의 대면 조사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이춘재를 수사본부와 가까운 안양교도소로 옮겨 수사 강도를 높이려 했던 계획도 무산됐습니다. 교정당국이 관련 규정이 없다며 이감의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이춘재가 가석방 심사 대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교정당국은 이춘재에 대한 가석방 심사가 열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하늘 높이 치솟는 엄청난 불기둥 탓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울산 선박 화재. 소방대원들이 밤새 사투를 벌인 끝에 18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배에는 여전히 위험물질이 남아있습니다. 원인을 밝혀내고 뒤처리까지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새카맣게 타버린 배는 곳곳이 녹아내렸습니다. 뼈대만 남은 차들은 당시 화재의 위력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불은 꺼졌지만 배 안에서 여전히 연기가 뿜어나오고 있는데요. 매캐한 냄새가 부두에 가득합니다. 25,000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난불은 밤샘 작업 끝에 새벽 5시 25분 완전히 꺼졌습니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난 지 18시간 반 만입니다. 선원과 하역 근로자 11명이 크고 작은 화상을 입었고 소방관 1명과 해양경찰관 5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 당시 배 안에는 액체 위험물 14종이 27,000톤 넘게 실려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선박 내 보관 탱크 34기 중 한 곳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9번 탱크에서 보관하던 유독물질 스티렌 모노머가 대량 유출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체에 열기가 남아있는 데다 화학물질 등이 제거되지 않아 원인 조사에 착수하기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아직까지 석유화학 제품이 많이 실려있는 상태고 배에 열기가 아직 꺼지지 않은 상태라서 진입하는 데 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경은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이제는 뻣뻣한 사람을 보고 로봇 같다라고 놀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백덤블링을 해내고 2다리로 걷던 로봇 아틀라스가 또 한 번 진화했는데요.
마치 뛰어난 체조 선수처럼 우아하고 유연한 동작을 뽐냈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박수유 기자입니다. 로봇이 물구나무를 서고 앞구르기로 동작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몸을 비틀며 옆으로 돌더니 안정감 있게 착지까지. 사람도 어려운 체조 동작을 로봇이 고스란히 구현해 충격을 낳고 있습니다. 로봇 아틀라스의 진화 속도는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3년 전에는 힘겹게 짐을 들어 올리고 일어서는 곳조차 버거웠지만 2017년에는 발판 건너뛰기, 공중제비 돌기 등 현란한 개인기를 선보였습니다. 작년에는 경사진 지형에서 가볍게 뛰어다니더니 올해 체조 기술까지 선보여 경이로움과 함께 두려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You just have to look at it go. It is mesmerizing. 아틀라스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로봇이 빠르게 진화하며 일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동료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주인에게 캔맥주를 가져다 줬던 사족보행 로봇계 스팟은 지난달부터 일부 기업들에 임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용 로봇도 바퀴로 움직이는 이동형에서 손발을 다 함께 쓰는 생물형으로 진화해 활용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진화하는 로봇, 조만간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네, 취재 뒷얘기를 풀어보는 백브리핑. 자, 오늘은 현장을 누비고 있는 사회부 사공성근 기자 나왔습니다. 자,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한 영상 갖고 오셨죠? 네, 지금 CCTV 영상 보이시죠? 지난주 전라도 광주의 한 주차장 입구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네. 흰색 마스크를 쓴 남성, 태연하게 휴대전화를 만지면서 주차장으로 들어섭니다. 얼핏 봐서는 20대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 남성을 오늘 주목해 주시죠. 자, 주목을 했고요. 근데 이게 주차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좁아 보이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 주차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광주 도심에 있는 유료 주차장입니다. 이 남성 주변을 살피더니 이 검정색 외제차에 그대로 올라섭니다. 네. 그리고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자기 차를 모는 것 같은데, 예. 아닌가요? 이 주차장을 가시다 보면 가끔 어떤 곳에서는 차키 두고 가세요, 네. 꽂아두고 가세요, 이런 곳 있잖아요. 전 두고 가지 말래도 꽂고 가거든요. 네, 그냥? 여기가 불편하니까? 바로 그런 곳입니다. 네. 차주분에게 이제 차키를 맡겨놓고 차에다 넣어놓고 가시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 그 상태에서 도둑이 와가지고 가지고 간 것 같은데. 남이 두고 간 차를. 네. 예. 보시면 주차장이 좁잖아요. 예. 이 이중 주차도 해야 되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차를 옮겨야 되니까 차키를 안에 두고 간 거거든요. 이 법인은 그걸 알고 네. 들어와서 차를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대가 뭐 CCTV가 곳곳에 있으니까 금방 잡았을 것 같은데요. 예, 범행 당일에 네.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아직 신원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예. 제가 직접 통화해봤습니다. 뭐 CCTV나 블랙박스로도 일단은 신원 확인이 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걸 추적하고 있어요. 네. 네, 일단 얼굴이 마스크로 가려져 있고요.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라서 뭐 찾기 어렵다 이런 건데요. 예. 또 보시면 범인이 차를 몰고 광주를 벗어납니다. 예. 이 바람에 추적이 늦어지고 있는 건데요. 벗어나서. 네. 예. 도망을 간 건지 이 외제차를 훔쳐서 전국 방방곡곡 여행을 다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주 신출귀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저기 다니네요. 예. 네. 다행인 것은 이틀 전 경북 김천에서 이 차가 온전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경북 김천까지 네. 갔어요. 근데 차는 찾았다는 거예요? 예, 차는 그러면- 찾았는데 예. 네, 문제는 차주는 일주일 동안 자기 차를 타지 못한 상황이에요. 황당했겠네요. 예. 근데 그 만약에 이렇게 차가 갑자기 없어져요. 이건 누가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제 유료 네. 주차장이다 보니까 주차장 관리원이 배상을 해야 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자차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분실 신고 후 30일이 지나면 보험사가 전액 보상도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자, 그런데 저 궁금한 게 항상 있었는데요. 이렇게 네. 사회부 기자시잖아요. 이런 그 CCTV 영상 같은 거 어떻게 입수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달라고 하면 주나요? 저희 영업 비밀인데요. 사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은 직접 발로 뛰어서 근처 가게나 뭐 편의점에서 얻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이런 경우처럼 시청자 제보를 통해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아래쪽에 제 이메일 주소 나갈 텐데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른 영상이 나옵니다. 예. 범퍼가 좀 부서졌어요. 그쵸? 예,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예. 아니,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가네요. 네, 예. 좌우로 부딪히고 심지어 여기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요? 네. 예. 경찰이 결국 차가 멈춰섰는데 운전자 의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진짜요? 네,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네. 음주운전은 아니었는데요. 네. 이게 저혈당 쇼크였다고 합니다. 저혈당 쇼크요? 말은 조금 하긴 했었는데 거의 뭐 의사소통은 잘 안 되는 형편이요. 그냥 저혈당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오전에도 저혈당으로 교통사고가 났었다. 네,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빨리 조치를 해서 예. 2차 사고까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뒤에 누가 신고를 해서 그나마 다행인 것 네. 같습니다. 이 저혈당 쇼크가 음주운전보다 무섭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네, 이럴 때는 사탕이나 오렌지 주스 등을 차에 구비하고 계시다가 네. 빠르게 섭취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백브리핑이었습니다. 마음을 다독이는 과테말라의 걱정 인형, 또 인형이 줄줄이 나오는 러시아의 마트료시카. 평온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인형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회엔 난데없이 저주 인형이 등장했죠. 바늘에 찔린 인형 옆에는 검찰총장의 이름이 붉은색으로 적혀 있습니다.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땐 소신검사, 현 장관을 수사할 땐 정치검사. 합리적 비판을 넘어선 혐오와 증오가 뒤엉키고 있습니다. 사극에나 간혹 등장하던 저주 인형, 이 주술을 걸던 인물들이 맞이했던 결말을 떠올려 보면 부메랑으로 돌아오곤 하는 혐오와 증오가 갈등을 푸는 답은 아닐 겁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엔 조수빈입니다.